위험 신호라는 거는 환자한테 느껴질 수는 없고요. 이제 환자분이 스스로 이제 판단할 수 있는 수술의 적응증은 가장 대표적으로 말하는 게 삶의 질이거든요. 삶의 질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부분이 현저하게 떨어질 때 꼭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수술을 좀 더 권해드리는 이제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본 정형외과의 임승빈 원장입니다. 실제로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굉장히 결과론적인 얘기입니다. 정형외과 및 통증을 전문으로 하는 진료 과목에서 보는 대부분의 질환이 나이를 먹어가면서 생기는 퇴행성 질환, 그리고 다쳐서 생기는 외상성 질환인데, 일부는 수술을 없이 하는 비수술 치료를 해서 충분히 낫게 만들 수 있는, 완치를 시키거나 완치는 아니더라도 통증에서 어느 정도 자유로워지게 만들 수 있는 치료 효과를 분명히 누릴 수가 있는데, 그 중에 일부 환자분들은 비수술 치료를 반복해도 통증이 계속 재발하거나 치료에 효과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수술적인 치료로 넘어가게 되는, 그러니까 다음 단계의 치료로 넘어가게 되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후자에 속하는 환자분들이 느끼기에 결과론적으로 생각했을 때 나는 이 비수술 치료 할 필요 없었는데 그냥 바로 수술할 걸, 원망 아닌 원망을 듣게 되는 경우가 있어서 말씀해 주신 질문은 아주 극히 일부에게만 해당되는 이제 그런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수술의 기준을 잡기는 굉장히 어려운 영역이에요. 그리고 지금 한마디로 답변 드릴 수가 없는 게, 이제 부위마다, 질환마다, 같은 질환이라도 환자가 처해 있는 상황마다 수술의 적응증을 잡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수술의 적응증과 타이밍을 정확하게 잡아내는 게 어찌 보면은 의사의 실력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 수술해야 된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세 가지 정도로 분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처음에 진단을 하자마자 바로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 이 경우에는 빨리 수술하지 않으면 무의미한 비수술적인 치료를 하면서 치료의 시기를 놓쳐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로 수술을 즉시 하는 거를, 그 적응증을 찾아내는 게 어찌 보면 의사의 실력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 처음에는 수술을 안 해도 되지만 비수술적인 치료를 충분히 끌고 갈 수 있지만 그로 인해서 치료가 잘 되면 다행이고, 치료가 잘 안 되면 이제 뒤늦게 수술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뭐 예를 들자면 이제 무릎의 퇴행성 관절염, 아니면 허리 디스크 질환처럼 나이를 먹으면서 노화에 따라서 진행이 되는 질환이라 비수술적인 치료로 통증이 가라앉으면 수술이 필요 없는 상황이 되겠고요. 이런 경우에는 언제 어느 타이밍에 환자한테 권할지가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수술을 하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살짝 근만간 골절이라 그냥 깁스만 잘하고 놔두면 뼈가 잘 붙을 텐데 괜히 이걸 수술하자고 해서 오히려 상처를 내고 환자가 입원하게 되고 쓸데없는 비용이 지출되고 수술로 인한 후유증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혹을 때려다가 혹을 붙이는 경우가 있어서 첫 번째랑 마찬가지인데, 이런 경우에 수술을 해야 된다 또는 수술을 하지 않아도 된다를 정확히 판별하는 게 또 하나의 이제 의사의 능력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스갯소리로 하는 거지만, 예를 들면은 주사를 놓을 때 실력, 이런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저도 똑같은 치료를 해도 잘 낫는 분이 있고 잘 낫지 않는 분이 있지만, 그런 것보다 중요한 게 환자에게 꼭 할 필요 없는 치료를 권하는 경우, 또는 더 이상 치료가 의미 없는데 이제 계속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적어도 피해야 된다고 말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임상에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주변에서도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오히려 수술해서 더 아파요, 이런 분들도 있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뭐 진료를 봤더니 이거 수술 왜 했어요? 라고 듣게 되는 그런 환자분들도 많아서 의료계에서도 자정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환자 입장에서 의사를 잘 만나는 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실제로 합니다. 저희 병원에 오면은 낫는다더라 이런 분들 많고, 근데 이제 그럴 때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은 감사하지만 실제로 옆 사람이 나았다고 해서 나도 낫는 건 아니다. 잘 나은 분한테 얘기를 들어서 그렇지, 저희 병원에 와도 치료가 안 돼서 다른 병원 가서 낫는 분도 있으니까 너무 옆 사람 말을 맹신하지 말아라는 말을 꼭 드리거든요. 실제로 소개를 통해서 오는 분들이 많이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분들을 다 낫게 할 수는 없다. 어느 정도의 한계가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험 신호라는 거는 환자한테 느껴질 수는 없고요. 이제 의사가 알고 있겠죠. 빨리 수술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 예를 또 들어보자면 마비가 진행되는 디스크 질환이라든가 관절 내 감염이 의심돼서 빨리 수술하지 않으면 관절이 망가질 수 있는 상황. 이런 경우가 의사에게 느껴지는 위험 신호겠고요. 환자분이 스스로 이제 판단할 수 있는 수술의 적응증은 가장 대표적으로 말하는 게 삶의 질이거든요. 예를 들면은 무릎이 아파서 이런저런 치료를 해도 잘 낫지 않고 이 통증 때문에 일상생활이 불가능하다, 잠을 설친다 등등 삶의 질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부분이 현저하게 떨어질 때 꼭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수술을 좀 더 권해드리는 이제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의사의 입장에서는 이제 수술의 적응증을 확실하게 아는 게 중요하겠고, 환자의 입장에서는 내가 현재의 질환으로 삶의 질이 얼마나 떨어지는가를 한번 판단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본 정형외과의 임승빈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